네, 시사 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로 하겠습니다. 2년에 대한 아니 어제 기자회견을 다들 기대를 하고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기자 질문도 받고 기자회견다운 기자회견을 하겠구나. 형식 자체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국정운영 2년에 대한 평가부터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엉망진창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지지율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지지율이 역대급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국민적인 평가라고 보여져요. 대통령께서는 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밝히셨지만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냉정하게 좀 F학점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용과 형식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당초부터 1시간 한다고 기자들 질문 1시간. 근데 우리가 좀 대통령이 너그럽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20-30분 더 했어. 2명 질문 더 받았어. 얼마나 이게 관대한 대통령이야. 기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잖아.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네.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적인 궁금증이 많았는데 정치 현안 얘기 나누고 외교 안보 나누고 사회 문화 이런 쪽 얘기 나눴잖아요. 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한 8가지로 제안을 하고 갑자기 외신 기자 회견처럼 외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 때문에 이 기자회견의 긴장도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을 좀 대통령실에서 미리 좀 계획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와 대통령이 하고 싶어 했던 얘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당초 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자,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없애버리겠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없어졌느냐 아니면은 국정 운영 동력이 이 기자회견으로 회복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선 오늘 아침 언론들의 분석을 봐도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제가 계속 얘기 되나요? 네. 특히 최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은 좀 아니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별 의미가 없었다. 왜 하셨냐 이런 평가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보고 있으면 말은 길었는데 결국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게 좀 부적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고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분노를 좀 표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하셨지만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뭐가 있냐 진짜 왜 자꾸 우리 가족 괴롭히냐 이 특검은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안 변하시겠구나. 특히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철저한 방어막을 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중에 날선 질문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이나 아이템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뭉뚱그려서 질문했어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은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최상병 특검 진행되는데 대통령님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에 의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이 개입됐다. 이시원 전 공직비서관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켰고 지시를 하고 보고서까지 받았다.
라는 내용까지 지금 공수처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이 아셨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시원 비서관에게 지시하신 겁니까? 이렇게 예, 아니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야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좀 덜 날카로운 거 아니냐, 대통령을 너무 배려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더 깊숙하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모습은 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제 질문이 없었잖아요. 그냥 한번 질문하고 대통령 뭉뚱그려 답변하고 네. 자, 다른 질문 이렇게 넘어가니까 좀 심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저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지적해드리면 네. 제가 보수파 패널인데 정말 이 방송 들으는 보수파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평론가는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대통령께서 질문을 메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질문 순서를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몇 개 해요. 막 3가지, 4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네. 대통령 1번 질문 뭐고 2번 질문 뭐고 적어놓고 1번 질문 답변하고 2번 질문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답변하시다가 일부러 그러신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신 건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자가 다시 손들고 아니 제 질문은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질문 중에 뭐가 기회... 빠지셨는데요. 이거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재차 질문을 하든가. 맞아요. 근데 그런 기회나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좀 설명해주는 면죄부 기자회견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은 또 저는 보면서도 메모 생각은 못했네요. 왜 대부분 보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주최자는 기자회견에 어떤 능란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질문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거를 끝까지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충분한 대답이 됐나요라고 다시 재차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네. 맞아. 아쉬웠어요. 그 기자들 언론사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다 섭외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와라 그러면 이제 어디 이제 분류를 했을 텐데 그 네. 분류는 잘 됐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MBC는 왜 질문을 안 시켰어? 그리고 동아일보는 왜 안 시켰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모든 기자들이 다 질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22명이 뭐 질문했다고 하던데 그런 것까지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그 기자회견 시간을 1시간으로 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2개 질문 더 받으시고 뭐 70 몇 분 동안 우리가 기자회견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 그때 보니까 11시 한 34분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2시까지 하시면 안 됐을까? 그냥 하시고 점심 드시러 가면 안 되나? 11시 한 30분부터 12시까지 뭐 하시지? 2년 만에 하는 기자회견인데 조금 더 시간 할애하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자회견 좀 억지로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방금 그 얘기인데 그러면 왜 지금 이 기자회견이었을까? 네. 왜 했냐고요? 예, 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통 이미지를 벗어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기자회견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한 단어가 있어요. 뭔데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였어요. 오해. 국민들께서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운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쭉 설명을 해드리면 오해가 풀릴 것이다. 설명해 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듣고 싶은 답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머릿속에 넣었던 설명 자료를 쭉 읽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려고 하는 기자회견이었으면요. 대통령께서 멋있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뭐냐. 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제가 제2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 높습니다. 제 결단을 통해서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딱 했으면은요. 그냥 갑자기 반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고 제가요 좀 뭐 공수처 수사 좀 지켜보고요. 그때 또 뭐 특검 여론이 있으면은요.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답변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의 반전을 이끌어내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많이. 강지연님이 오셨는데 장 소장님 나오신 날에 이제 듣게 되는데 소장님의 솔직하고 합리적인 논평 오늘도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래도 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 네. 생각도 그냥 해보게 됩니다. 네. 하여튼 가장 합리적인 논평을 하고 계시는 장성철 보수 농객이십니다. 진짜 보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아니 진짜 사실 지금 총선 끝나고요. 제가 2년 동안 막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게 했던 비판의 내용들을 지금 뭐 낙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방송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내 말 좀 듣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서글퍼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지금도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지금 제가 뭐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가 보수냐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보수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보수라는 의미를 장성철 소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 돼요. 그냥 이념적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보가 뭐가 중요하고 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권을 잡았으면은요. 네. 그 전 정권에서 잘못했던 거 바로 잡고요. 자신들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과 이념으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면 돼요. 최상병 특검 억울하잖아요. 하면 돼요. 대통령 배우자 디올백 받은 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사과하고 수사 받으면 돼요. 그게 보수고 그게 진보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된다. 본인들이 도전자의 입장,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을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았을 때 행하면은요. 그게 바로 상식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정 운영의 방식이 아닌가. 그것을 보수 진보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그 기자회견장에 장성철 소장님이 기자의 신분으로 갔어요. 네. 어떤 질문을 진짜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다 나왔는데요. 저 영토 주권과 경제 주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지금 라인 사태 일본에서 행정 조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무리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달에 민주당 경기도 당원들 17명이 독도를 방문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이 이거는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정말 그랬는데 더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우리나라 주일 대사가 자 일본 사람들은 여권 없이 독도 방문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님 기시다랑 그렇게 만나시면서 어제도 우정을 나누고 신뢰관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독도 문제와 라인 사태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본이 독도를 잡고 자기네들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전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경제는요? 경제요? 예. 경제를 제가 잘 몰라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인생 어렵다고 대통령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또 민생 문제는 좀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또 문제 삼고 뭐라 하는 것은 좀 제 능력 밖의 일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영토 관련한 주권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기시다랑 그냥 우정 나누고 그냥 만나기 위해서 뭐 외교를 하는 거예요? 외교를 하기 위해서 기시다랑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주권과 우리 국가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신뢰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외교가 아니죠. 굴욕이죠. 조금 전에 그 오해를 이제 풀겠다 이제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네.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 입장에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오해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편은 그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요. 오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쓸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의 말씀을 솔직히 못 믿겠어요. 협치하겠다고 하시고 어제도 기자회견 때 국민 공감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초기부터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당대표 쫓아내고 비대위원장 세우고 또 비대위원장 갈아치고 막 이래서 끊임없이 당무에 관여와 개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한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믿음과 신뢰가 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임덕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본인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자기 자신에게 오는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소시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어. 상황 잘 설명해주면 돼. 이게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와 영수회담을 추진했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오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쓰셨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한 거 오해입니다 이러셨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대소특필 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아는데 오해래. 이거 뭐지? 이게 대통령이 우리랑 생각을 같이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의심과 오해는 풀려고 했는데 더 꼬여버렸다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을 접은 거죠. 기대감을 접었다. 기자회견 전까지는 그래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생각, 간접 판단,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실 거야 기대했는데 안 변하는구나. 아이고 앞으로도 안 변하겠네. 그럼 기대감을 접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네. 발언할 때와 시간이 지나서의 행동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약에 보면 민정수석실을 없앴을 때 또 그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자기의 그 부정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설명하셨잖아요. 민심을 더 청취하기 위해서 법률가가 정보를 더 잘 다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했다. 김주현이 아주 적임자다. 아니, 설명했는데 왜 앵커님께서는 또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앵커님의 생각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에요. 네. 민심을 청취한다고? 시민소통수석 있잖아. 정무수석실은 뭐하지? 국정상황실은 뭐하지? 그런 데가 아닌가? 원래 민정수석은 검찰을 좀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 인사권을 갖고 검찰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거기를 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민정수석실 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을 본인이 검찰총장 때 알아가지고 민정수석실 없앤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민심 청취하겠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평론가는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이거 국회에서 나오면은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는 검찰이 지금 약간 좀 이상한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이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한다고 그러고 양평땅도 수사한다고 그러네. 야, 이거 검찰이 나한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검찰총장보다 9개 기수 높은 이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해서 검찰 장악력을 조금 더 세게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임명했다라고 저희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분 조금 남았습니다. 예, 1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 방금 검찰총장 얘기했잖아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금 하는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이제 다시 부활했다? 다시 나타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8월이면 이제 임기가 끝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면죄부 줄 거야 안 줄 거야 뭐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할 거냐, 네.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할 거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 대면 조사할 거냐, 아니면 서면 조사로 끝낼 거냐, 이거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명품백 받았다고 김건희 여사 처벌 못해요, 법률적으로. 근데 배우자는 언제 인지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거든요. 네. 대통령을 조사할 수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봐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조사하려고 하는 거냐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은 정치 공세를 하잖아요. 예. 누가요? 대통령께서. 네, 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걸 들으시는 분이 자꾸 저 보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데, 네. 이 정말 기자회견이 100점짜리예요. 너무나 잘 됐어요. 대통령님 화이팅. 이렇게 주장하시는 서정욱 TV 가시면은 그런 주장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갑자기 서정욱 TV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얘기도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